그동안 뒤로 빼는 새누리당을 달래서 진상규명의 장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유족들, 2주 동안의 짧은 국조기간 동안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박근혜 구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의 본질을 확인한 유족들은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 협조를 구한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 세월호 유족들 처음으로 서울 도심 집회를 직접 주최해서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진행해온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활동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하기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많은 참여를 통해서 진실은 끝내 침몰하지 않는다 하는 희망을 보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유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 고발뉴스가 국회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제작한 르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지요. 유독 세월호의 경우에만 해난 사고 시에 국정원에 1차 발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세월호의 해난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국정원이 보인 행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네, 세월호 국조특위 오늘 이제 마지막 기간 보고가 되겠는데요.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한 기간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11시를 좀 넘긴 시각인데요. 좀 삼엄하게 우리 국회 경호 인력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도 좀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앞으로 좀 가서 멘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역시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자, 지금 상황 1시간 정도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국정원에 대한 기간 보고, 그리고 오후에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을 데리고 청와대에 대한 기간 보고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저희가 뭐 고발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의 경우는 다른 여객선과 달리 국정원에 우선적으로 해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표상에 전화번호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저희가 청해진 선사 측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자기들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원 2분을 통해서 저희가 복수로 확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좀 경각에 수백 명의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군안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했으면 국정원이 물론 이런 해난 사고의 컨트롤타워는 아니지만 전 정부로 전파를 하고 또 청와대에도 보고를 해서 신속하게 우리 대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보고를 받고서도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인지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았는데 알지 못했다고 하면 청와대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인지 여하튼 진실은 이 문 안으로 한 발짝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40분이 넘고 이제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2시간 40분 동안 국정원에 대한 비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아무리 관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이라는 이유로 꼭 비밀이 유지돼야 했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KBS나 MBC도 언론자유 차원에서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중점적인 오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민의 전당 국회로 불려 나왔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국정원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이런 대형 재난사고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고를 받고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인명이 숨져간 사고에 있어서 책임성이 규명이 되겠는가, 더구나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실을 규명하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이번 청문회 국조의 의미가 살 수 있겠는가. 김현미 의원님, 예. 국정원에서 보고 받았다고 시인합니까? 뭔 보고를 받아요? 그 세월호로부터 최초의 보고를 받도록 운항관리 규정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 받았다고 그랬는데. 문자 메시지를 그거 다 받았어요? 보고서 다 나왔던 거 언론에. 네, 문자 메시지만 받았다. 그리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예. 자기들 상황이 아니라고. 자기들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보고는 왜 받았다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언론 브리핑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를 받았다는데요. 보고를 문자로는 여하튼 최초의 법대로 받게 돼 있는 대로 받았다는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수백 명의 우리 국민들이 죽은 사안에 대해서 후속 보고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공개 차원에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이제 취재진들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자, 어차피 코멘트를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국정원 간부들 1차장, 2차장 그리고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 이제 셋, 그리고 나머지 해서 한 5분 정도가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답 안 하실 거죠? 그 문자로 받으셨다고요, 보고를? 글쎄, 난 2차장이요. 이거 생기고 나서 한 달 넘었어. 죄송합니다. 워낙 뭐 정보통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서.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2차장님. 저도 구면인데 이 사안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그러네요. 그럼 1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문자로 보고를 받으셨다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제가 제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자로 받으셨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그 최초의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네. 이제 운항관리 규정에 따라서 국정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보고를 국정원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문자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전화가 아니라, 그럼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는 그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거는 제가 1차장이라서 예, 예. 그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 차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럼 어디다 여쭤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전 상황 12시 40분 좀 넘은 상황에서 끝이 났는데요. 국정원이 최초의 보고를 받도록 운항 관리 규정에 돼 있고 또 그대로 이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세월호 사측에 확인한 내용인데요. 국정원 측에서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다, 최초에 안 받았다고 하다가 받긴 받았다, 다만 문자로 받았다, 그리고 이후의 후속 조치는 저희가 또 야당 의원님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기네 주요 업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봤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당연히 의당 신고를 하고 뭐 전파를 해야 될 것인데 최초에 인지를 하고서도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셨는데요. 문자로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알게 되면 전파를 하는 게 도리일 텐데 소관 사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 안 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오후에는 이제 청와대 그리고 총리실에 대한 기관 보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세월호의 진상, 진실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월호의 김모 기획관리실장이 세월호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에 전화로 9시 보고를 10분.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국정원 인천 지부의 관계자일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걸 정황으로 보면 인천 지부와 이 세월호와 청해진 해운간에는 이미 망이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 지부가 원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1차장이 NSC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상황이 이미 전파가 되고 있었는데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1차장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물론 뭐 장소가
그 청와대 안이 아니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여하튼 그러면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최초의 인천지부에서 보고를 받고 뭉갠 거네요. 뭉갰거나 보고를 전파 안 제대로 됐네. 우리가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때문에 워낙에 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되게 무력감에 빠져 있고 축소됐고 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떨어졌다.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능론으로요. 무능론으로. 미안하다, 무능하다 이거. 무능하다. 그러니까 돈과 인력을 더 보강해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감청 어저께도 감청을 법무부가 감청을 할 수 있게 법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면 우리가 유병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해줬는데도 성적이 떨어지니까 체감사 줘서 그렇다는 것이죠. 학원 여하튼 보내잖아요. 이번 국정에서 가장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정원과 관련돼서 8시 반 회의가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보고를 받고 사실상 묵살했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지만 묵살한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